착공식을 가진 지 1년이 지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C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공사비 인상과 건설 경기 침체, 자금 조달 난항 등이 겹치면서 민간 사업자 이탈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이 2-3년 늦어지더라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과연 GTX-BC 노선은 예정대로 달릴 수 있을까요?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와 경기 남양주를, C 노선은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각각 작년 1월과 3월 잇따라 착공식을 열었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실제 공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일철도업계에 따르면 GTX-B 노선 민간 투자 사업을 주관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DLENC는 최근 대우건설 측에 가지고 있던 지분 4.5%를 내놓고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도 가지고 있던 지분 일부를 내놓으면서 사업 참여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현대건설이 보유했던 시공 지분은 20%인데 그중 13%를 반납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대우건설은 이들이 반납한 시공 지분 17.5%를 담당할 대체사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대우건설 측은 현재 대보건설, 효성중공업, 화성산업 등과 사업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사업 협의가 끝나는 1분기 안에 공사 착수를 알리는 착공계를 제출하고 실착공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관사와 참여사 협의가 마무리돼야 상반기 내 착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GTX-C 노선이 처한 상황은 더욱 암담합니다. 재정 구간이 없어 공사비가 많이 들고 기존 철도를 공유하는 구간이 많아 가장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선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정부가 책정한 기존 공사비로는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C 노선 총 사업비는 4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공사비는 3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최근 건설 공사비 지수가 2020년 12월 102.04에서 2023년 12월 130.18로 3년간 27.6% 치솟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공사비로 사업에 참여했다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참여사들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대거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상반기는 물론 연내에도 실착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C노선 착공이 지지부진하자 국가철도공단은 민간 투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추진하는 민자 사업과는 달리 재정 사업의 경우 사업 예산을 국가 재정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사업으로 전환 시 수년간 추가 개통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사업은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타 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GTX처럼 조 단위로 사업 규모가 크면 최대 2년 이상 걸립니다. 재정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기간 60개월과 예타 조사에 걸리는 기간을 반영하면 2032년 이후에나 개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B와 C노선 모두 수조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만큼 자금 조달이나 사업자끼리의 의견 조율에 변수가 많다는 점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사업을 밀어붙이는 중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전국 혼란으로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2단계 구간이 2024년 12월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파주 운정 3지군의 기점인 운정중앙역 일대는 허허벌판인데요. 주변으로 텅 빈 땅에 역사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GTX A 노선인 동탄역 일대에 개통 전부터 롯데백화점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현재 운정중앙역 일대에는 아파트 예정 부지만 8개 필지가 있습니다. 땅값만 1조 원이 넘는데요. GTX 역세권은 일반 지하철 역세권보다 입지가 더 좋아 개발 가치가 높은 알짜 땅으로 평가하는데 3-4년 이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현재 운정 3지구에는 운정중앙역을 둘러싸고 B1에서 6블록 등 총 6개 필지가 아파트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모두 민간 부동산 시행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 땅을 사들였는데요. 2개 블록은 A사, 4개 블록은 B사가 각각 샀는데 토지 낙찰 가격만 총 1조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A사가 보유했던 B3, 4블록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2년 6월 사전 청약까지 진행했지만 지난해 7월 갑자기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사를 찾지 못했고 끝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것인데요. 시행사 측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람에 사전 청약을 통해 당첨된 수요자들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 승계, 입주 우선권 등에 대한 세부 협의를 마치지 못해 새 사업자 모집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LH 관계자는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 내로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인 B1, 2, 5, 6블록도 사업 추진이 멈췄습니다. 해당 부지는 2021년 LH가 6개월 내 사전 청약 실시를 조건으로 민간에 매각했는데요.
당시 비사는 공개 입찰에 참여해 비일 2블록을 3,694억 원, 비호 6블록을 3,838억 원에 각각 매입했습니다. 4개 블록 매입가는 총 7,522억 원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축 심의를 준비 중이지만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사 관계자는 몇몇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라고 했습니다. 비사는 4개 블록 외에도 업무 복합용지를 3,027억 원에 사들였고 관계사를 통해 다른 상업용지도 8,776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비사 명의로 낙찰받은 부지만 5개입니다. 해당 토지의 공급 예정 가격은 6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공급 가격보다 67%에서 95% 비싸게 샀습니다. 매매 대금만 1조 원이 넘는데 계약금만 냈을 뿐 중도금은 연체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운정중앙역 일대 사업이 난항을 겪는 이유로 3가지를 꼽는데요. 먼저 시행사들이 너무 비싸게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예정 가격보다 최고 2배 가까이 비싸게 사는 바람에 애초부터 분양가를 올리지 않으면 사업성이 나오기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GTX 개통 전후로 파주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 3년간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른 것도 문제입니다. 파주 운정 3지구 아파트 사전 청약 입주자 공고문에 따르면 평당 공사비는 600만 원 수준인데요. 이 정도 공사비로는 시공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정 중앙역 일대는 공공택지여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변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분상제를 적용해 분양한 단지를 고려하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6억 원 이하로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2년 전 비사가 시행한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완판했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며 공사비를 올려주면 시행사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과거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위례 신도시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등장했던 위례과천선 노선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와는 달리 노선이 정작 위례 신도시 핵심 지역은 하나도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위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위례 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 문서에서 위례 과천선의 대략적인 노선도를 공개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위례 과천선은 총 28.25km 길이로 16개 정거장으로 구성됩니다. 착공 후 공사 시간은 72개월이 소요될 예정인데요. 총 사업비는 3조 1,800억 원 정도이며 사업자는 민간제 안자인 위례과천광역철도 주식회사입니다. 위례과천선은 2008년 위례 신도시 개발계획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첫 등장했습니다. 당초 수도권 남부 지역인 위례 신도시에서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과 서초구 양재 시민의숲을 거쳐 과천시 정부가 천청사역까지 동서로 연결하는 형태로 고안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건에 따르면 위례 과천선은 크게 3개 노선으로 구성하는 Y자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쪽에서부터 과천 정부청사, 양재 시민의숲 구간인 A라인, 양재 시민의숲, 압구정 구간인 B라인, 양재, 송파 법조타운 구간인 C라인입니다. 문제는 위례 과천선이 명칭과는 달리 위례 신도시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노선 중 위례 신도시와 관련 있는 C라인을 보면 종착 구간이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인 지하철 8호선 장지역 복정역과 문정역 부근에 그칩니다. 8호선 역들은 모두 위례 신도시 구역 중 서쪽 끝자락에만 몰려 있습니다. 향후 위례 신도시 주민들이 위례 과천선 정차역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기는 불편하고 사실상 버스나 앞으로 개통할 트램 등 다른 교통망을 이용한 뒤 환승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노선도를 확인한 주민들 사이에선 위례는 아예 지나지도 않는데 왜 위례 과천선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위례 과천선이 아니라 강남 과천선이나 송파 과천선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례 과천선이 압구정, 양재 등 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을 지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위례 과천선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하반기 중에는 제3자 제한 공고를 게시할 방침입니다. 사업자 선정 후에는 협상을 거쳐 2026년 말 착공한 뒤 2031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중국의 AI 돼지 빌딩 한국에도 세운다는데 괜찮을까요? 아파트같이 빽빽이 지어진 빌딩, 중국의 최첨단 AI 돼지 빌딩입니다. 돼지의 사육과 도축 가공이 한 빌딩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 빌딩을 지은 기업은 중국 내 6개 시설에서 돼지 25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충청남도가 이 중국 업체와 손잡고 AI 돼지 빌딩을 짓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수천 평에서 수만 평 땅의 돼지를 사육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돈사 대신 마치 아파트처럼 생긴 건물에 수십만 마리 돼지를 넣어서 키우는 이른바 돼지아파트, 돼지빌딩을 짓는다는 겁니다. 돼지아파트 프로젝트는 올해 2월 김태흥 충남도지사가 중국 양산그룹 및 자회사인 수인과학기술유한회사와 양돈빌딩 건설과 관련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충남도와 돼지아파트의 인연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 도지사는 충남도의 스마트 축산복합단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중국 광둥성에 있는 AI 양돈빌딩 건설 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양돈빌딩은 1998년 사료회사로 출발해 식품양돈 기업으로 도약한 중국 양상그룹이 개발한 신개념 돈사입니다. 최고 7층 높이로 외관상 사람이 사는 아파트나 오피스 빌딩처럼 생겼는데 내부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대지를 맞춤형으로 사육 도축 가공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양상그룹 측은 이런 돼지 아파트가 외부와 내부를 완벽히 차단해 전염병이나 악취 없이 대규모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최첨단 미래형 돈사라고 주장합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돼지 아파트가 일반 돈사보다 뛰어나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요. 필요한 축산 부지가 일반적인 돈사 형태 대비 90% 줄고 노동 효율성은 10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덕분인지 돼지들도 더 많은 자손을 출산하고 있다는 것이 양상그룹 측 설명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돼지 아파트에서 자란 모돈은 한 마리당 연간 자돈 생산량이 28.8마리로 우리나라보다 7마리 정도 많습니다. 더불어 모돈 한 마리당 연간 비육 출하량 역시 27.5마리로 국내 평균인 18.6마리보다 약 9마리 많은 등 효율성이 높다고 합니다. 김 도지사는 충청남도는 앞으로 양복을 입고도 출퇴근할 수 있는 스마트 축산 산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축산 종가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도내 축사시설 현대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런 돼지 아파트 형태의 돈사는 중국에서 이미 익숙한데요. 양상그룹 측의 7층 높이 돼지 아파트보다 더 큰 26층 규모 돈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후베이성 어저우시에 2020년 8월 착공해 2022년 8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이 돈사는 연면적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연간 생산량은 돼지 60만 마리, 돼지고기 생산량은 5만 4천 톤에 달한다고 전해집니다.